イージーイージー日本語。一路先生のイージーイージー日本語。では、始めましょう。 일본어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의 특징. 일본어를 공부할 때 무조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방법이 좋다, 나쁘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본어의 특징을 아는 것은 숲을 보는 겁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공부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커다란 숲을 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어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할 때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냥 편하게 듣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합니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한글처럼 조사를 사용합니다. 한글과 어순이 거의 같습니다. 존댓말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받침이 거의 없어서 말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음 이의어가 많습니다. 문장 부호는 마침표와 쉼표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특징은 아닌데, 일본의 국토는 대한민국의 약 3.7배이고 일본의 70%가 산악지대입니다. 첫 번째,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두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新しいカバンに財布を入れました。スマホと鍵も入れました。新しいカバンに財布を入れました。スマホと鍵も入れました。 전혀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한자는 칸지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부분, 위에서 노란색 부분입니다.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들이 바로 히라가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접할 때 알 수 있는 문자들이죠. 그리고 가타카나, 좀 칼처럼 좀 딱딱하죠. 이런 딱딱한 글자들이 가타카나입니다. 주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쓰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한자, 뭐 새로울 신이네요. 재물제, 배포, 들어갈 입, 이런 한자들이 있고, 어쨌거나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합니다. 한눈에 봐도 띄어쓰기가 없네요. 네, 나왔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昨日は雨でした。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せんでした。昨日は雨でした。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せんでした。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한자와 히라가나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문장을 한자와 히라가나, 만약 가타카나가 있으면 가타카나까지 합쳐갖고
요 세 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히라가나만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읽기는 편하겠죠. 읽기는. 그런데 이게 키노 뭐 나무의인지 키노 어제인지 뭐 이거는 하로 해야 될지 와로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적절히 섞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현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 누가 씁니까? 그죠?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한글처럼 조사를 사용합니다. 여기 노란 부분이 조사입니다. 조사. 하라고 읽는데 조사를 쓰일 때는 와라고 읽습니다. 한글의 주격 조사죠. 는 주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카라 마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것도 조사입니다. 가 이것도 주격 조사입니다. 우리말에 가 오 이것은 을이고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물론 뭐 어디에라는 니도 있고 어디에서라는 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모국어하는 외국인들은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한국말도 어려워하죠. 조사가 없으니까. 그냥 뭐 나는 그러면 I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는 일본어는 와타시 와 라고 꼭 조사를 적습니다. 나를 영어는 미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일본어는 와다시 오 라고 이렇게 꼭 조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본어를 공부할 때 이 조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昨日は雨でした。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せんでした。昨日は雨でした。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せんでした。 뜻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글과 어순이 거의 똑같다. 볼까요? 昨日は雨でした。昨日は雨でした。 어제는 비였습니다. 뭐 어제는 비가 내렸다 뭐 그런 뜻이겠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昨日は雨でした. 어제는 비였습니다. 기노 어제 와는 아메 비 데시다 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호응합니다. 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볼까요? 아사 아침 카라부터
유르 밤 마데까지 아메 비 가 풀이 마시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어순이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본어를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그때그때 내뱉으면 하나의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 이 어순이 같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순이 같다는 건 우리가 회화하는 것도 쉽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정도의 단어와 어느 정도의 조사만 알면, 그리고 약간의 동사의 활용 정도만 알면 회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어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한국말처럼 존댓말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이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치찌라고 얘기하고 상대방, 남의 아버지는 어떠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인 거죠. 또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친구와 말하면 반말인 거죠. 토모다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친구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센세이가 시아이마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友達が言った。友達が言った。先生がおっしゃいました。先生がおっしゃいました。 그런데 우리도 평소에 존댓말을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죠. 말이 길잖아요. 또 좀 딱딱하잖아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아주 극존칭 같은 경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존댓말 쓸 때는 쓰겠죠. 정중체라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존댓말은 나중에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배우시면 안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면 좋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어는 받침이 거의 없어서 말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가능한 모음은 5단 그러죠. 아, 이, 으, 에, 오.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중 모음격인 야, 유, 요. 그리고 더 이상 모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 이런 모음 못합니다. 더군다나 의, 예, 왜, 위 이런 이중 모음은 발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이나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발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니은이나 미음 받침 비슷하게 납니다. 요 초금도 시옷이나 기역 받침 비슷하게 나고요. 모든 단어에 다 그렇게 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단어에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받침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음이 별로 없으니까, 받침이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공부하기 쉽겠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외래어나 한자어를
발음할까? 다른 발음, 비슷한 다른 발음 또는 장음으로 대체합니다. 자, 이 한자를 보면 설명이라는 한자어죠. 한국 사람들은 정확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요 설자, 부분 발음 못한다 그랬죠. 서라는 발음 자체도 없을 뿐더러 리을이라는 받침도 없습니다. 참 난감하죠. 그래서 다른 발음을 갖고 왔습니다. 셋즈 요렇게요.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라는 발음 자체가 없습니다. 응이라는 받침 자체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명을 매라고 장음 처리화해서 발음합니다. 명령이라는 한자도 한번 봐볼까요? 명은 아까 했으니까 령. 한국 사람도 령 조금 발음하기 힘드네요. 하지만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려라는 발음 자체가 없습니다. 응도 힘들고요. 그래서 령이라는 글자를 레라고 비슷한 발음과 장음 처리해서 발음합니다. 친절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비슷해 보네요. 친하고 신 비슷하네요. 저라는 발음도 없고 리을이라는 받침도 없죠. 그래서 셋즈라고 발음합니다. 절대 볼까요? 절대. 셋다이. 경찰 케사츠. 애정 아이죠. 자, 받침을 거의 발음 못하고 가능한 모음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여 발음에 대해서. 그래서 비슷한 다른 발음 혹은 장음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는 발음이 적으니까 동음 이의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음, 음이 같다. 이의, 뜻이 다르다.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시, 야사시, 가에르, 뭘까요? 이렇게 히라가나만 적어두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한자로 적어둬야지 요거 하시 젓가락이야. 요거 하시 다리 교량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야사시 요렇게 적어야 요거는 야사시 상냥하다 라는 뜻이고, 요렇게 적으면 야사시 요건 쉽다 라는 뜻이야. 가에르 마찬가지입니다. 가에르 돌아가다, 가에르 바꾸다, 가에르 개구리. 자, 동음 이의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라가나만 가지고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히 한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 뭔지 아시겠죠? 문장 부호는 마침표와 쉼표가 줄을 이룹니다. 이렇게 동그란 정같이 생긴 거, 요게 마침표고요. 이렇게 뾰족한 화살처럼 생겼다라나요? 이런 것들이 쉼표입니다.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昨日は雨でした。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せんでした。でも今日はいい天気でした。雲がありませんで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した。T シャツを洗いました。とてもいい日でした。昨日は雨でした。朝から夜まで雨が降りま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せんでした。でも今日はいい天気でした。雲がありませんでした。だから洗濯をしました。T シャツを洗いました。とてもいい日でした。 보면 한자와 히라가나 그리고 가타카나가 적절히 사용되어 있고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토는 대한민국의 3.7배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쭉하네요. 굉장히 길쭉해요. 그리고 큰 4개의 섬,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짜잘한 섬들은 뭐 수십만 개가 된다 그래요. 옛날에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 시험 치러 가는데 뭐 2주씩 걷고 그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배도 타고 엄청나게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악지대 보면 대한민국의 3.7배, 그 중에서 70%가 산악지대니까 대한민국의 약 2.59배, 대한민국의 2.6배가 산악지대입니다. 거기다가 길쭉하고 커다란 섬나라입니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에서도 서울말, 강원도말, 충청도말, 전라도말, 경상도말, 제주도말 이렇게 말이 다양하고 방언, 사투리가 많은데 일본 이렇게 길쭉하고 섬으로 된 나라,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2.6배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데 움직이기도 힘들겠죠. 아주 멀죠. 얼마나 방언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본어 공부할 때 너무 발음이나 문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일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좀 더 잘 숙달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치로 센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